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AI 시대에 따른 내년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석, 정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6 트렌드 코리아 저자 이수진 소비 트렌드 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버벅였죠. 긴장하셨나요? 미인이 나오셔가지고 긴장했습니다. 네. 네. 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뭔지부터 저희 그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트렌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유되어서 좀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 소비 욕망을 저희는 트렌드라고 정의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네. 사실 트렌드 분석 그 자체 의미보다도 요즘 들어서 왜냐면 이 세계가 시장이 더 계속 빨라지는데 이 트렌드 분석이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 트렌드를 알아야, 그러니까 변하는 걸 알아야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해안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걸 알아야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우리가 뭐 네. 사업을 하던 어떤 교육을 하던 어떤 일이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을 가치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그럼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라고 네. 한다면, 예를 들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기술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다든지 아니면 불안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 가장 인간다운 욕구는 사실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안 변하는 이 기본적인 우리 소비의 욕구를 기준점을 삼아서 지금 변화가 좀 뭐 일시적인 뭐 유행인지 뭐 소음인지 뭐 이런 구조적인 변화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네요. 변하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트렌드를 더 민감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올해와 내년 트렌드를 가르는 가장 큰 뭐 중심? 축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저희도 AI를 빼놓고 뭐 설명을 못 드리는 그 실정인데, 저희가 이번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결국엔 AI의 일상화라고 저희는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더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일상화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저희가 어휘 분석이나 언어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 생성형 AI를 중심에 두고 연관어들을 계속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생성형 AI 서비스를 중심에 놓고 연관어들이 대체로 뭐 투자, 미래, 뭐 챗봇, 반도체 이런 키워드들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네네. 근데 24년도, 25년도 이제 중반까지 저희가 캐치했을 때 따라오는 연관어들이 일상, 학습, 회사, 공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필요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 연관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라는 변화를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AI가 물론 산업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일상 그리고 생활 도구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딱 시그널로 포착을 해서, 그래서 올해, 그래서 내년 굉장히 핵심적으로 저희가 AI의 일상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공급자가 체감하는 AI 수준과 우리 진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AI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사실 약간의 한 2, 3년간의 렉타임이 존재해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시간차가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는 한 이론, 그러니까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얼리 어답터들, 그분들은 뭐 상위 뭐만 나오면 새로 네네네. 사서 써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구입하고 이제 체험하는 것이 한 2, 3년 후에 보통 도래하는데, 근데 이 전기 다수 사용자들은 기술에는 좀 흥미는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내 삶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건가? 요게 냉정하게 따지고 접근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절대 다수 분들이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 AA 일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천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말 그대로 AI의 일상화가 체감할 정도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6년도에 키워드를 이제 분류하신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AI하고 인공지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저는 비유를 이렇게 드는데요. 네. 이제는 AI가 약간 어떤 뭐 기술주 테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기후 혹은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가 바뀌면 옷 형태도 당연히 달라지고 집 구조도 바뀌고 산업의 전제가 바뀌듯이 AI는 지금 이미 우리 소비, 일, 관계 이 모든 그 바탕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AI라고 하면 우리가 생성형 AI만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 변화의 핵심은 저는 어젠틱이라는 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 그 자체를 어젠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어젠틱 커머스, 어젠틱 금융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 것.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금융업계에서 관심 있게 보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얘는 퇴직연금을 이전까지는 자산관리가 금융사 직원이 추천하거나 개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서 우리가 배치하죠, 포트폴리오를. 근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개인의 연령이나 소득이나 성향이나 은퇴 시점이나 뭐 변동성, 그다음에 모든 이 자산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운영하거든요. 이건 사실 단순히 어떤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제 진짜 주체성이 어떻게 보면 AI로 넘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해주는 AI, 네. 어젠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금융으로 예를 드셨지만 그 외에도 아마 2026년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2026년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데 키워드를 보니까 홀스파워로 뽑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사실 진짜 HP죠. 마력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사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말은요 진짜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의 세계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이 말의 기동성은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결정적 힘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을 한번 해부를 해봤더니 와, 이건 정말 신의 걸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기동력을 네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류를 통틀어서 왜 영웅들 옆에는 항상 말이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폴레옹 이렇게 말 타고 있는 네, 그림도 그럼요. 있죠.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관우의 적토마뿐만 아니라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존재는 정말 전쟁, 정복, 교역, 통신 이 핵심적인 우리 인류의 이끌어온 기동성의 네.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관통하는 흐름으로 지능화, 인관화, 경량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묶은 이유하고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사실 저희가 10가지 키워드를 항상 설명을 하는데 네. 이 10가지 키워드를 쭉 그냥 막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추려서 설명드리면 좀 괜찮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지능화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AI를 일상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드러나서 저희가 이번에 세 가지 키워드로 레디코어, 건강지능, 제로클릭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 건강지능이 대표적인 건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뭐 탄력 크림, 뭐 미백 크림 이렇게 구매했다면 요즘에는 뭐 나이아시마이드, 레티놀, 뭐 비타민 C. 더 어려워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의 피부 미백에 진짜 도움이 되는 성분인지 아닌지 막 검증하고 연구하고 해서
좀 더 지능을 발휘해서 좀 접근하게 되는 게 건강지능인 거죠. 그래서 근거랑 데이터를 따지게 된다라는 게 사실 지능화에 연관된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인간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설인 것 같은 게 지능화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을 더 집요하게 찾는 것 같아요. 가장 인간다운 건 뭘까? 또 이 외로움이나 우리 감정, 의미, 그리고 요즘에 워낙 가짜도 많으니 진짜랑 가짜랑 구분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존재론적 반작용 현상이 같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인간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저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경량화라는 것은 저는 우리 경제적인 면과 굉장히 맥락을 네.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저성장기를 보내면서 이 삶의 어떤 경제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고 작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키워드들 중에 몇 가지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네. 지능화라고 말씀하시면서 레디코어 제로 클릭이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레디코어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진짜 말 그대로 ready 준비하다. 네. 그러니까 코어 핵심의라는 거죠. 그래서 레디코어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인 건데 예를 들어 불안을 좀 줄이고 싶어 하고요. 네. 그다음에 통제감. 나의 인생 그 자체 엄청나게 지금 불변하는 모든 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좀 통제감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바탕으로 요즘에 레디코어라는 욕구를 저희가 좀 관찰하게 되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을 잘 세우겠다 이게 아니고요. AI를 통해서 약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앵커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인생이 약간 막막할 때 있잖아요. 챗 GPT한테 매일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셋이라. 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챗 GPT에 한번 여쭤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나 몇 년 뒤에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달성하고 싶은데 네. 진짜 한번 플랜 짜줘 해주면 물어보잖아요. 참아라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진짜 플랜이 확실히 지능적으로 얘가 도구적으로 활용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줄면 뭐 건강이 나빠지면 뭐 이런 가정들을 철저하게 바탕으로 해서 레디코어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AI 덕분인 거죠. 제로 클릭은 뭡니까? 말 그대로 네. 이제 우리 왜 온라인 쇼핑할 때 클릭 단계로 건너가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 AI 기반의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AI 커머스가 일반화되면서 내가 이렇게 클릭하면서 찾지 않아도 네. AI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밀어 넣어 준다 이런 의미군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냥 이제 앵커님의 자녀의 생일이다라고 하면은 너 생일인데 나 이런 생일 선물이 파티. 어떠니 뭐 이런 것들. 네, 그냥 나 생일 파티 해야 돼. 도와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좋아하는 것까지 다 소팅해주고 AI한테 아예 맡길 수 있다 이런. 네,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네. 이제 결제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 네. AI가 포함된 그런 쇼핑들을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아까 인간화라는 부분에서 책에 1.5가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뭔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네네. 제가 정말 애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주목하는 이유는 어쨌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외로움이 요즘 화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이제 작년 6월에 보고서를 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특히 이 G세대, 특히 20대임에도 불구하고 73%가 외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청년층의 외로움이 노년층보다 크다라는 것도 좀 글로벌하게 보인다. 이런 설문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5세에서 그 이상 연령일 때 나 종종 외로움을 느껴라는 게 한 17% 정도였다면 네. 19세에서 29세인 집단에서는 27%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응답을 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세대로 확대가 되고 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주목하게 되었고, 근데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요, 외롭긴 한데
혼자 있고도 싶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는 괴로운 존재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자는 또 아닌데 완전한 또 가족은 아니지만 약간의 0.5의 연결성을 통해서 1.5 가구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쨌든 외로움으로 저희가 집권한 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이 굉장히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 가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대비 요리해서 먹는다라는 응답이 13%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해준 요리로 밥을 먹는다도 한 6% 상승하거든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인데 가족이 해준 요리를 먹는다? 그러니까 자원을 내가 의존적으로 가족들에게 좀 위탁하고 있다라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경제적인 맥락도 굉장히 다 있습니다. 실제로 1.5가구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네. 저희가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혼자 이번에 독립을 하셨어요. 20대 여성분이셨는데 네. 독립을 했는데 어머님이 일주일에 3번 집에 오시고요. 요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많습니다. 네, 약간 그런 분들이 꽤 있죠. 네,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혼자 살지만 절대 혼자일 수 없는 자원의 기반으로 해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런 1.5가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 코리빙이라든지 혹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 네. 이 요즘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뭐 대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또 해외 자본이 굉장히 요즘 유입이 많이 되면서 이 코리빙 시장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5가구의 또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에는 또 초솔로 사회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뭐 개인주의 성향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혼자가 표준이 되는 사회 구조를 초솔로 사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1인 가구가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네. 정말 초솔로 사회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2035년에 이제 독신 비중이 인구 절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초솔로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디폴트 값 혹은 기본 값이 되는 것이 이 초솔로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얘기하듯이 홀로 사는 인구가 50% 이상 이건 고령일 수도 있고 아까 젊은 층일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이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 이걸 초솔로 사회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게 AI가 진보하게 되면서 네.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근미래에서 저희가 보고 네네.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챗 GPT한테 너가 만약 사람이면 뭐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비 맞고 느낌만은 싶다. 인간을 따라올 수 네,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수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